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전압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방지 대책으로 뭐가 있는가, 어떤 설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피레기. 얘는 이제 LA 이렇게 쓰죠. 두 번째는 서지 흡수기. 여기는 S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매설지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다. 피레기, 서지흡수기,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매설지선입니다. 여기서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설비를, 즉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기 중에서도 제1보호대상은 변압기입니다. 제1보호대상은 변압기다. 서지 흡수기는 이 개폐서지를 제거합니다. 개폐서지 제거. 근데 이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옥내용 피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즉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이상전압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이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개폐서지, 즉 뇌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뢰로부터 전설로 보호입니다. 전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매설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낙뢰시 역섬락 방지입니다. 역섬락 방지. 자, 총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레기다라고 했죠. 피레기는 이제 LA라고 쓰고 이상전압, 즉 낙뢰가 설비에, 즉 전선로에 닿았을 때, 내렸을 때 이 모든 설비들이 갖고 있는 자체의 절연 내력이 있습니다. 이 자체의 절연 내력만으로는 이 낙뢰로부터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레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피레기는 이상전압 내습 시 이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 보호대상은 변압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파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명히 피레기의 제1보호대상은 변압기라고 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변압기는 우리 TR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이러한 충격파가 들어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변압기의 절연 내력은 이만큼이다라고 보죠. 변압기의 절연 내력. 변압기. 그러면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은 이만큼이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충격파가 들어오게 되면 이 변압기는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 자체가 낙뢰로부터 이상전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피레기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우리는 피레기다라고 해요. 피레기. 그러면 이 피레기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 피레기의 기능. 피레기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전압이 내습하면, 이상전압이 내습하면 이때 이 피레기 단자 간의 전압이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을 하고 대지로 방전을 한다. 그리고 그 따라서 들어오는 얘네 이 이상전압이 다 방전이 되면 우리가 상용주파
전압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압이다 이거예요. 얘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압이 얘를 따라서 이렇게 방전되겠죠. 근데 얘는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이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속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유. 그래서 이 피레기의 기능을 적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상전압 내습시. 내습시 얘를 대지로 방전하여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그렇죠? 즉 이상전압 내습시 피레기 양 단자 간에 어떤 일정한 이상의 전압이 되면 이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여 그죠? 전압 상승을 억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상전압을 다 방전하고 난 후에 개통으로부터 들어오는 정상적인 이러한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이상전압 방전하는 걸 따라서 이렇게 방전이 된다 이거예요. 흘러 들어간 대지로 흘러간다 이거. 이걸 우리는 속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단해야 되겠죠. 속류를 차단한다 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자, 이러한 이상전압이 반복적으로 들어와도 얘는 그 기능이 특성이 변화하면 안 되겠다. 그걸 쓰게 되면 연이어 침입하는 이상전압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반복 동작에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 특성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어볼까요? 기능이 뭐다?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뭐한다? 차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피레기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레기 구조. 구조를 보겠습니다. 피레기 구조에는 첫 번째는 직열 갭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특성 요소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실드링이라는 게 있어요. 실드링. 그럼 얘는 직렬갭은 뭐고 특성 요소는 뭐고 실드링이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갭이 있죠, 그죠? 얘를 이제 직렬갭, 얘는 특성 요소, 그리고 실드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직렬갭은 뭐 하냐? 피레기 기능이 뭐예요?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렬갭의 역할은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해요. 그리고 속류를 차단합니다. 그럼 이 갭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즉 얘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거의 0이 되고요.
정상적인 전압에 대해서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죠. 이상적일 경우. 즉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임피던스가 제로가 돼서 대지로 방전을 하고, 정상적인 전압에 대해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서 속류를 차단해야 된다. 그럼 특성 요소는 뭘 하냐? 특성 요소는 뭐냐? 이 이상전압이 대지로 방전하게 되면 이 피레기의 전압이 어떻게 상승하겠죠.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임피던스가 있으면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즉 이상전압이 워낙 크고 이 방전 전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피레기의 단자 전압도 어떻게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피레기의 절연이 파괴가 되겠죠. 즉 이 특성 요소는 뭘 하냐면 방전 시, 즉 이상전압 방전 시 피레기 단자 전압 상승을 억제해요. 피레기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왜 억제하는 거예요? 피레기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특성 요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실드링은 뭐냐? 마찬가지로 방전을 하게 되면 방전 전류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자적인 충격이 크겠죠. 즉 전자적 방전 시 전자적 충격으로부터 피레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레기의 구조는 보통은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드링은 전자적인 충격으로부터 피레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레기 구조, 직렬갭, 특성 요소, 실드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레기의 전압에 대해서 볼게요. 세 번째, 피레기 전압을 보겠습니다. 피레기 전압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요 피레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충격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충격파가. 그러면 분명히 이 피레기는 어떠한 이 피레기 단자 간에 어떠한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얘가 방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방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어떠한 일정 전압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방전을 해서 대지로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방전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상전압이 이렇게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상적인 전압이 계통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고요. 얘가 얘 방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속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 방전을 시작하는 요 전류를 우리는 방전을 시작하는 요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해요. 다르게는 충격 방전 개시전압.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는 충격파 또는 뭐 충격 방전 개시전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방전 개시전압은 어떻게 좋을까요? 어떤 요 변압기 절연 내력보다 낮은 데서 방전을 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전 개시전압은 낮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방전 중에 이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우리는
제한 전압이다라고 해요. 그럼 피레기 방전 중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요 변압기 전원 내력보다 크게 되면 요 변압기에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한 전압도 낮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얘는 정상적인 파다라고 했습니다. 얘 방전하면 돼야 안 돼요? 방전하면 안 돼요. 근데 무한히 이런 상용주파에 대한 거를 방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자 얘인데 얘보다 큰 이러한 상용주파에 전압이 들어왔다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방전을 하더라 이거예요. 요 전압에 즉 정상적인 전압에 약 1.5배에서 얘가 방전을 시작을 해요. 요 전압을 우리는 뭐냐면 상용주파 수 또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는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피레기의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이거죠. 첫 번째는 피레기 정격 전압입니다. 피레기 정격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레기 양단에 걸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레기 양단에 인가 가능한 상용주파의 최대 전압. 얘는 뭘로 되어 있냐면 얘는 시료값이에요. 시료치예요. 시료값. 그리고 얘를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속류가 차단되는 속류라고 했어요. 그치? 속류를 차단 가능 최고의 교류 전압.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피레기 양단에 인가할 수 있는 교류, 상용주파 교류 최대 전압을 의미하고 또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 교류 전압을 우리는 피레기의 정격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레기의 정격 전압은 공칭 전압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칭 전압 154kV에서 피레기 정격 전압은 144 kV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공칭 전압별 피레기 정격 전압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 양단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대 전압으로 시료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는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 전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 이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 아까 설명했듯이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에요. 무슨 전압? 이상 전압 내습시.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뭐하는? 시작하는 전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 또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제한 전압. 여러분들이 이 용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한 전압은 뭐예요? 제한 전압은 뭐라고 했죠? 이상 전압이 들어와서 방전하게 되면 여기에 방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즉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제한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전 중, 피레기 방전 중, 이상 전압 방전 중 이렇게 쓸까요? 이상 전압 방전 중에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피레기
단자 전압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단자 전압. 얘는 파고치로 표현합니다. 파고치 최대값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상용주파 수 방전 계시죠. 상용주파라고도 하고 상용주파 수라고도 하고 방전 계시잖아. 얘를 뭐라고 하느냐? 상용주파수의 방전이 개시되는 전압. 정상적인 전압인데 상용주파수의 전압이 방전을 시작한 전압. 상용주파수의 전압이 방전을 개시하는 시작하는 전압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피레기 전격 전압에 써 있네요. 그죠? 피레기 전격 전압의 약 한 1.5배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압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속류죠. 속류는 이상 전압을 방전을 하고 개통으로부터 들어오는 정상적인 전류, 즉 개통으로부터 들어와서 피레기를 통해 방전하는 전류를 우리는 속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류에 대해서 적어보면 방전 현상이 끝난 후 개통으로부터 공급되어 피레기를 통해 방전하는 전류다. 이것을 우리는 속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피레기가 갖추어야 될 구비 조건. 그래서 네 번째는 피레기 구비 조건. 이거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피레기 뭐라고요? 구비 조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리만 하면 돼요. 피레기 구비 조건 첫 번째. 요거죠, 그죠?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하냐? 낮아야 된다. 적어볼게요.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색으로 할까요? 낮을 것. 두 번째는 여기 이게 뭐예요? 제한 전압도 낮아야 돼요. 제한 전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고. 낮은 거 두 개 얘기했어요. 두 번째 높은 거 얘기해 볼게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번째 방전 전류. 방전 내량. 즉 피레기가 방전할 수 있는 전류가 커야 된다 이거예요. 방전 내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거 두 개, 큰 거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뭐죠? 속류를 피레기가 어떻게 해요? 차단해야 되겠죠. 속류를 차단할 것. 여섯 번째, 얘네가 오랫동안 써도 이러한 이상전압이 반복적으로 들어와도 이 피레기의 특성이 변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구성이 크고.
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레기 구비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는 방전전류에 대해서 볼게요. 방전전류. 방전내량은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방전전류. 피레기의 방전전류.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인데 암기를 하셔라. 하나는 1000A, 하나는 5000A, 하나는 2500A.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만에서는 그러니까 154 kV 이상의 계통에서는 피레기의 방전전류가 1000A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66 kV 이거나 또는 3000 kVA 이상에서, 그죠? 얘는 많이 돼야 된다. 5000은 66 kVA 이거나 이하에서 3000 kVA 미만에서는 5000A가 되고요. 2500은 배전선로에서는 2500이다. 대부분 우리는 배전선로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2500A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는 초과예요. 이거 초과. 이런 규제 있죠? 초과. 여기는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하. 66kV 및 그 이하 계통에 3000 kVA 이하, 3000 kVA 초과 154kV 이상의 계통. 그리고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2500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법규에 대한 내용인데, 여섯 번째는 피레기 설치 장소. 피레기 설치 장소. 근데 우리 진행파 아까 G1, G2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로는 G1 플러스 G2분의 뭐 G2 마이너스 G1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럼 얘는 임피던스가 서로 달라지는 곳에서 이상전압이 반사도 되고 투과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곳에 요 피레기를 설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첫 번째, 발전소나 변전소에 인, 입구 또는 인출구에 피레기를 설치하셔야 돼요. 발전소나 변전소, 인입구, 인출구에 설치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가공 전선로에 접속한 배전용 변압기에 인입구에 설치하셔야 돼요. 가공전선로에 접속한 배전용 변압기 인입구에 설치해야 된다.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 수전하는 인입구에도 피레기를 설치해야 돼요. 다 뭐예요? 가공전선로. 왜?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지하니까. 가공전선로에 접속한 배전용 변압기 인입구.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 수전하는 인입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나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발전소, 변전소 다 뭐예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공전선로로 송배전을 하잖아요. 네 번째,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설로가 만나는 곳. 이게 뭐예요? 가공전선로는 뭘 쓰죠? 나전선 또는 절연전선 써요. 그렇죠? 지중전선로는 뭘 쓰죠? 케이블 써요. 그럼 얘 임피던스와 얘 임피던스가 다르겠죠?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 피레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에 요 피레기를 설치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피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서지 흡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지 흡수기. 서지 흡수기. 이 서지 흡수기는 SA라고 쓰고 역할이 뭐냐? 개폐 서지를 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폐 서지를 뭐한다? 방전한다. 그럼 개폐 서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차단기나 개폐기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차단기가 있다라고 보죠. 얘를 차단기 CB라고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변압기 TR.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설비는 뭐예요? 변압기가 되겠죠. 그럼 차단기를 온오프 시 뭐가?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개폐 서지를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이 차단기와 변압기 사이에 여기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한다. SA. 그러면 이 개폐 서지가 SA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을 할 것이고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서지 흡수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은 옥내용 피레기구나. 그리고 개폐 서지를 대지로 방전해서 그 하단에 있는 설비를 보호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 가공지선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송전선로가 얘를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얘는 송전선로. 그리고 그 위에 가공지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게요. 지선. 근데 우리가 낙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직경뢰가 있고 하나는 유도뢰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는 직격뢰, 하나는 유도뢰라는 게 있다. 그렇죠? 이 가공지선은 뭐라고 했죠? 낙뢰로부터 요 송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낙뢰로부터 선로보. 대신 이 낙뢰가 이렇게 오면 이 송전선에 낙뢰가 맞지 말고 얘가 이렇게 가공지선을 맞아라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공지선이에요. 그랬을 때 요 전선과 요 전선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공지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철탑을 중심으로 해서 요 전선과 요 이루는 요 각 요거를 우리는 차폐각이에요. 차폐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폐각 전선과 이렇게 철탑과 이루는 요 각을 우리는 차폐각이다 라고 하는데 이 직경뢰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차폐각이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차폐각이 작다는 얘기는 이 가공지선의 높이를 어떻게 높여야 돼요? 그럼 차폐각이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차폐각이 작으려면 철탑의 높이가 상승이 되겠죠. 그에 따른 건설비가 상승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가 잘 된다. 즉 차폐각이 작을수록 좋다. 뭐 직경례로부터. 자, 유도례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도례라고 하는 것은 이 뇌운에 의해서 이 송전선로에 이러한 전하가 유도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전하가 자유전하가 돼서 이 송전선로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진행파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공지선이 없을 때 여기 전하가 유도되는 전하량이 Q0다라고 보고 가공전선이 있을 때 유도되는 전하량을 Q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하량이 덜 유도되면 진행파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즉 가공지선이 있으면 이 유도되는 전하량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도례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유도례에 대한 가공지선의 보호율이에요. 가공지선의 보호율은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Q0 분의 Q가 됩니다. 즉 Q0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공지선이 없을 때 유도되는 전하량. Q는 가공지선이 있을 때, 여기는 가공지선이 있을 때에 유도되는 전하량. 얘는 가공지선이 없을 때에 유도되는 전하량. 우리는 가공지선의 이제 보호율을 Q0분의 Q로 쓴다 이거. 근데 가공지선이 있을 때 더 전하량이 적게 유도가 되는데 그 값이 대략 한 50% 정도가 되더라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설지선입니다. 매설지선. 네 번째 매설지선. 이 매설지선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자면 동일하게 여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애자가 그러면 송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가공지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얘는 가공지선, 얘는 송전선로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철탑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탑의 전위는 우선 0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낙뢰가 송전선로에 이렇게 맞았다라고 볼게요. 직경뢰가 이렇게 맞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송전선로의 전위는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죠?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철탑의 저항은 접지되어 있으니까 이 점의 전위는 0전이라고 보겠죠. 이 점은 철탑의 전위는 0전이에요. 근데 낙뢰로 인한 여기의 전압이 상승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애자 주변에 공기,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전위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잖아요. 즉 절연 내력이 파괴된다. 즉 애자 주변의 절연 내력이 파괴가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애자 주변의 공기의 절연파괴에 의한 전류가 흘러버리게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요. 그럼 얘와 얘가 닿게 되니까 얘를 뭐라고 해요? 일선지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겠어요? 빛이 나겠죠. 섬락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한다고 여기? 섬락. 애자의 섬락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애자의 섬락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일선지락 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송전선로에 낙뢰가 맞았을 때. 근데 이번에는 가공지선에 이렇게 낙뢰가 맞았다라고 볼게요. 낙뢰가. 그러면 가공지선을 따라서 이 이상전압이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이렇게 방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철탑에는 접지저항이 있을 거예요. 접지저항이 있으면 자, 저항에 방전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전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저항의 전류가 이 전류 방전 전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저항의 전압이 즉 요점의 전위가 상승하게 돼요.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요점의 전위보다 요점의 전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애자 주변에 또 이렇게 공기의 절연파괴에 의해서 이렇게 단락이 돼버려요. 그럼 얘도 섬락이 발생하겠죠. 이번에는 뭐예요? 자, 송전선로에서 낙뢰를 맞았을 때는 선로에서 철탑 방향으로 섬락이 발생했어요. 애자의 섬락. 근데 이번에는 철탑에서 선로의 방향으로 섬락이 발생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역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역섬락은 없애려면 여기에 저항값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탑의 접지 저항을 뭐 하면 돼요? 감소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철탑의 지하 이 대지예요, 대지. 지하 대지 밑에 약 30cm 이하의 이러한 방사형으로 접지선을 깔아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매설지선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 매설지선을 설치하게 되면 철탑의 접지 저항이 감소하게 되고 역섬락이 방지된다. 그래서 매설지선의 역할은 낙뢰 시 철탑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역섬락을 방지한다. 적어보겠습니다. 낙뢰 시 철탑의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부터 써야 되겠다. 철탑의 접지 저항을 감소하여 낙뢰 시 역섬락을 방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매설지선은 철탑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낙뢰 발생 시 역섬락이 될 수 없게 역섬락을 방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절연협조입니다. 절연협조. 이 절연협조라고 하는 것은 선로에는 여러 가지 애자도 있고 여기에 그죠? 결합 콘덴서라는 것도 있고 변압기라는 것도 있고 피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다 절연 내력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
송전선로의 절연 내력을 어떻게 해요?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차등으로 둔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송전선로의 설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절연협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절연 내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견딜 수 있으니까. 높은 이상전압에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절연 내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절연 내력이 높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설비에 따라서 절연 내력을 크게 해야 되는 데는 크게 해주고 적게 해도 되는 데는 적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절연협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전선로의 설계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설비별 절연 내력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절연협조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첫 번째 내용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다섯 번째 이렇게 기준 충격. 첫 번째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얘를 이제 BIL이라고 하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뭐겠어요? 절연 강도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우리는 BIL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송전계통의 시설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겠죠. 뭐 선로, 애자라든가 개폐기라든가 뭐 지지애자라든가 뭐 피레기라든가 또 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설비 변압기 등에 대한 최소의 절연 내력을 우리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압기가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뭐 750kV이다 라고 하면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750kV다 라고 하면 이 750kV 이상 전압에 대해서 이 변압기는 뭐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최소 절연 내력을 우리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154 kV 계통에서 요 절연협조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다 다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제일 절연 내력이 큰 게 뭐냐면 바로 선로애자입니다. 여기는 선로애자. 뭐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값이 얘가 한 920kV가 돼요. 두 번째는 결합 콘덴서. 이 결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이 약 한 900kV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기기 부싱. 얘가 약 825kV 정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변압기예요. 이 변압기가 750kV. 즉 뭐냐면 154kV를 취급하는 변압기의 절연 내력이 750kV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피레기예요. 피레기 제한 전압.
피레기 뭐라고요? 제한 전압. 이 값이 625 kV가 돼요. 어떠한 절연 협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절연 내력은 이 피레기 제한 전압보다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 얘네들이 커야 된다 이거예요. 피레기 제한 전압보다 이게 커야 된다. 이 피레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상 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하는 애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피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이상 전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피레기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상 전압이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방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방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렇죠? 그러면 피레기 제한 전압은 뭐라고 했죠? 이상 전압 방전 중 요 피레기 단자간 안에 남는 전압을 우리는 제한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 피레기도 뭐예요? 접지하죠. 그럼 여기 접지 저항이 있겠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제한 전압에다가 요 방전 중에 전압 강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피레기와 대지 간의 접지정에 의한 전압 강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어디? 요 변압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변압기의 절연 내력은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그쵸? 얘가 요거에 변압기의 절연 내력이 가기 전에 얘가 방전한 거잖아요. 그래도 요 변압기의 절연 내력은 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 플러스 요 전압 강화, 즉 피레기 방전 중 접지의 전압 강화를 더한 요 값보다는 얘가 커야 돼요. 뭐가? 변압기의 절연 내력이. 그게 이제 절연 협조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두 번째. 기기의 여유율. 여유율은 뭐냐면 여기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요만큼이잖아요. 얘는 요만큼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요만큼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요만큼이라면서요. 요만큼에 대한 얘네들 기기의 절연 내력에 대한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여유율이 공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 제한 전압분의 요만큼. 이거 뭐예요? 기기의 절연 내력 빼기 피레기 제한 전압. 늘 뭐예요? 백분율로 나타내면 기기의 절연 내력 여유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절연 협조가 뭔지,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뭔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다 라는 것과 이 변압기의 절연 내력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 플러스 방전 시 전압 강화를 합친 값보다는 커야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이상 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